나는 건강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어제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74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TV 보고 계시던 분이에요.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하다가 거울을 보는 순간 본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여보라고 부르려는데 어보로만 들렸습니다. 평생 써오던 오른손으로 칫솔을 잡으려 했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뇌졸중이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특히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더욱 위험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여러분이 내일 아침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상하다.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인다. 손주 이름을 부르려는데 입이 돌아가서 발음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추운 겨울보다 오히려 무더운 여름에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에어컨 틀고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응급실에 오는 뇌졸중 환자 10명 중 7명이 이미 늦은 상태로 옵니다. 골든타임 3시간을 놓쳐서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아 소리를 내면서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그 다음 두 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 간단한 테스트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치매, 파킨슨병과 함께 노년층을 가장 무서워하게 만드는 3대 질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뇌졸중을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오히려 여름철에 더 위험합니다. 작년 여름 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뇌졸중 환자였습니다. 겨울보다 훨씬 많았어요. 기억하세요. 고 강수연 배우님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뇌졸중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두 가지 종류와 그 차이점, 여름철에 더 위험한 이유,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3시간의 비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반만 넣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 화장실 갈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한 뇌졸중 완전 예방 가이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뇌졸중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생활 비법들은 꼭 따라해보세요. 절대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마세요.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또 다른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에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뇌경색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아침에 바로 오셨다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반나절이 지나서 오시는 바람에 왼쪽 반신에 평생 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이 종류예요.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비교적 적지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쏟아지는 것과 같아요. 뇌 안에 피가 고이면서 뇌를 압박하게 됩니다. 같은 뇌졸중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뇌경색은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하고 뇌출혈은 터진 혈관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면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나서 환자가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뇌경색 환자에게 지혈제를 쓰면 혈관이 더 막혀서 뇌세포가 더 빨리 죽게 되죠.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가장 먼저 CT나 MRI를 찍어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합니다. 부산에서 온 68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체했나 보다며 소화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며느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병원으로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뇌동맥류가 터진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다행히 빨리 와서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의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경색은 주로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이 갑자기 젓가락질이 안 돼요, 말이 어눌해져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라고 하세요. 뇌출혈은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반인이 이걸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40에서 50대 뇌졸중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스트레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분이 점심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뇌졸중의 두 가지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완전히 다른 병이고 치료법도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졸중 하면 대부분 추운 겨울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한 통계를 보면 실제로는 여름철 뇌졸중 환자가 겨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왜 여름철에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탈수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혈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물에 탄 밀가루가 끓으면서 걸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잘 흐르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에 화장실을 6에서 7번 가신다면 그때마다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작년 7월 부산에서 골프를 치던 71세 박정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8시간 동안 골프를 치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거든요. 검사해보니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뇌혈관이 막힌 거였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름철 뇌졸중의 또 다른 원인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요즘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어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가 많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혈관 변화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에어컨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바깥 온도보다 5에서 7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6에서 28도가 적당해요. 서울의 최순자 할머니는 에어컨이 잘 틀어진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혈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위험한 것은 혈압약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에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광주의 정만수 할아버지는 여름 휴가 때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셨다가 휴가 둘째 날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기, 혈압약 꾸준히 복용하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가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름철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요? 뇌졸중 환자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뇌졸중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을 넘기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산소에 매우 민감합니다.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3에서 4분 안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고 기절 상태에 빠집니다. 3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이 기절 상태의 뇌세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로 서울의 69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오전 9시에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부인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2시간 만에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료 후 30분 만에 말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1시간 후에는 팔다리 힘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광주의 72세 한미경 할머니는 같은 뇌경색이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26시간 후에 병원에 오셔서 이미 뇌세포가 죽어 있었어요.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뇌졸중을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FAST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서 메모지를 하나 붙여보세요. FAST 체크법을 적어서 말이죠. 얼굴을 확인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팔을 확인합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말을 확인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나요? 시간입니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실제로 춘천의 김영미 할머니 며느리분이 이 방법으로 할머니 생명을 구하셨어요. 발음이 이상해서 FAST 체크를 해보니 얼굴이 돌아가 있고 팔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119에 신고해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3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뇌졸중이 왔을까요?
부산에서 온 67세 김영철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뇌졸중이 왔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라면을 드셨어요. 무려 20년간 말이에요. 라면이 간편하고 맛있어서 매일 먹었는데 나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아시나요?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매일 라면을 먹으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게 혈압을 높여서 뇌졸중 위험을 서너 배 증가시켜요. 지금 당장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반만 넣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김 할아버지의 혈압은 평소에 160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전의 70세 박순희 할머니는 40년간 담배를 피우셨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한두 개비씩이었는데 이것도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흡연자는 뇌졸중 위험이 두세 배 높아져요. 다행히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박 할머니도 뇌졸중 후 금연하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또 위험한 건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켜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만 빠르게 걸으시면 돼요. 지금 당장 TV 볼 때 발목을 돌려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광고 시간마다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스트레스와 당뇨병, 고지혈증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고정남 할아버지는 이 모든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생활 습관을 바꿔서 5년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졸중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실제로 제주의 75세 고정남 할아버지는 5년 전만 해도 뇌졸중 고위험군이었어요. 혈압도 높고 당뇨병,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셨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언제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손주들과 등산까지 다니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짠 음식을 끊는 것이었어요. 평생 먹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소금 1티스푼 정도로 줄이셨어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에 밥을 말아 먹지 마시고요.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양파, 생강, 후추를 사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빠르게 걷기를 하셨어요. 비가 오면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하셨고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40년간 피우던 담배도 끊으셨어요. 술도 일주일에 1에서 2회로 줄이셨고요. 금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요. 금연 후 24시간 만에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화를 참지 않고 적절히 표현하는 법도 배우셨고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셨어요. 약물 복용도 꼬박꼬박 하셨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에 커피잔으로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셨어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셨거든요. 지금 당장 물병에 시간 표시를 해보세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렇게 표시해두고 그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도 바깥 온도보다 5에서 7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셨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거죠.
창원의 오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셔서 1년 후 혈압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 의심 환자라고 정확히 말하시고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머리를 약간 높여주세요.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의식이 없으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세요. 토할 수 있거든요. 물이나 음식을 절대 주지 마세요. 삼킴 기능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증상 발생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치료 방법 결정에 중요한 정보거든요. 가족이 알아야 할 FAST 체크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굴 마비 확인 웃어보라고 하세요. 팔 마비 확인 두 팔을 들어보라고 하세요. 언어 장애 확인 간단한 말을 해보라고 하세요. 시간 확인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병원 가기 전에 환자의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보험증, 신분증을 챙기세요. 안동의 김정호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5년간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고위험군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5년 전에는 매일 불안했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79세이지만 40대만큼 건강하세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기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건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